전 세계 60세 이상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변성이란 질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무서운 병인 만큼 그 위험 신호를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실명을 유발하는 3대 눈질환으로 알려진 황반변성은 두류젠이라는 노폐물이 망막 중심 부인 황반에 쌓여 시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자칫 잘못하면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황반변성의 위험 신호일까요? 황반변성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서 70대 약 30%에서 황반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만큼 나이를 먹는 것 그 자체가 황반변성을 유발합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정기적인 안저검진을 받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70세가 넘으면 무려 약 3분의 1에서 황반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소인입니다. 여러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 있지만 특히 보채개라는 면역 반응의 과활성과 연관된 유전자의 변이가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와 유전적 소인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좌절감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흡연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눈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해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켜 황반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줄여 눈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각종 대사질환과 비만입니다.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흡연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혈액을 통해 눈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성의 경우 폐경후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면 황반변성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호르몬 등도 직간접적으로 황반변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외선을 많이 쬐는 것을 위험 요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명확한 위험 요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들이 걱정되신다면 50세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황반변성을 빨리 발견해 빨리 관리를 시작할수록 실명의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뿐만 아니라 녹내장, 백내장, 당뇨 망막병증 등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안과 질환 또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를 잘 관리하셨더라도 노화와 유전적 소인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요소 때문에 황반변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그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황반변성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증상을 느껴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실명의 위험이 큰 후기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초기에서 후기까지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20년에 걸쳐 진행하다가 급속히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 습성 혹은 위축성으로 진행됐다면 수개월 만에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 시력 저하, 두 번째, 사물이 굴곡져 보이는 증상, 세 번째,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인 암점이 생기는 증상, 그 이외에 물체의 크기가 작아 보인다든지 원래보다 어두워 보이는 색감 변화 등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황반변성을 자가검진할 때 사용하는 암슬러 격자입니다. 격자에서는 모두 직선으로 깨끗하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만약 이 격자가 굽어 보인다던가 중심 부분이 흐릿하게 보인다던가 어느 한 곳에 검은 반점이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포함한 여러 황반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증상 중에 통증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황반변성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황반변성의 치료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황반변성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치료법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반변성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은 황반변성이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고 건성보다는 습성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는 아주 정확한 구분법은 아닙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논문마다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적으로 병의 진행 단계인 초기, 중기,
후기 중 초기와 중기를 일컫는 용어라고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황반의 병의 진행에 따른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나 출혈이 있는 습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중기를 넘어 황반변성이 후기에 돌입하면 습성 황반변성과 위축성 황반변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습성 황반변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두루젠이 점점 쌓여 망막세포들이 노폐물에 의해 손상이 되고 제대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망막은 억지로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혈관이 자라서는 안 되는 자리에 비정상적인 혈관을 만들어 산소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혈관들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 혈관처럼 구조가 잘 형성된 것이 아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혈관 내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밖으로 새어나와 노폐물이 쌓이게 만들고 이것이 부종을 유발하고 부종이 터져서 흘러나온 피가 멍을 만듭니다. 피나 염증성 물이 새어나와 젖어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습성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망막세포의 손상을 유발하여 시력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에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결절성 맥락망막병증이라는 습성 황반변성의 타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는 건성 변화가 별로 없이 습성의 형태로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후기 단계 중 다른 하나인 위축성 황반변성이란 두루젠이 쌓인 부위에 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아 죽어서 위축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병변의 모양이 지도와 같다고 하여 지도 모양 위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습성 황반변성도 오래되면 마찬가지로 위축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위축성 황반변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축된 병변으로 표현합니다. 황반변성의 치료는 단계별로 상태별로 달라집니다. 초기에서 중기라면 두루젠의 양상에 따라서 약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추적 관찰하면서 금연, 체중 관리, 당뇨병 관리, 혈관 관리 등 황반변성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들을 교정해 나갑니다. 황반변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일명 아레즈 포뮬러라고 불리는 영양제인데요.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 루테인, 지아잔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아레즈 포뮬러의 경우 중기 황반변성 단계에서는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게 잘 밝혀져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이를 먹는 것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루테인 제제를 먹어서 황반변성을 막고자 하시는 분들께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이미 위축성 혹은 습성 황반변성이 진행된 후기에는 안타깝지만 루테인 섭취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쪽만 위축성 혹은 습성 황반변성이 진행됐고 다른 한쪽은 아직 중기에 머물러 있다면 루테인 섭취를 유지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영양제 섭취를 잘 하시면 후기로 진행하는 기간을 약 2배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병이 후기로 진행됐다면 그때는 관리가 아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 8대2 정도의 비율로 습성 황반변성이 위축성 황반변성보다 더 많은데요. 습성 황반변성이라면 주로 안군의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약물 중 하나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약물인 아바스틴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승인된 약물로는 루센티스, 아엘리아를 비롯해 최근에는 비오뷰, 바비스모 등의 여러 가지 신약들이 출시되었는데 대부분 효과가 오래가서 눈에 주사 맞는 횟수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약물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사제들은 일부 성분이나 양리학적 성질들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출혈이나 혈관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것입니다. 초기에 발견해 주사제를 적절히 잘 쓰면 10년 뒤에도 실명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시력을 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하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황반변성의 정도나 주사의 효과 정도가 달라서 몇 번 주사를 맞은 후 이를 끊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의 기본적인 방침은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의 주사 치료 후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약을 끊더라도 자주 경과를 보며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을 하여 시력이 저하되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치료를 통해 오래도록 시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만약 위축성 황반변성이라면 과거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2023년에 치료제가 개발되어 미국 FDA 승인을 마침내 획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책의 인자인 C3와 C5 억제 신약인데 마찬가지로 안구에 맞는 주사제제이고 이를 주기적으로 잘 맞으면 황반부 위축의 진행을 약 15%에서 30% 정도까지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장기간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적기 때문에 이 약을 오래 사용했을 때 어떤 경과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약들은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약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출시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만큼 최대한 빨리 출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 외에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신약들이 많이 있으니 설령 위축성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희망을 놓지 말고 의료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병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